안녕하세요. 더나은살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세계 기준 2위에 올랐으며 미국 넷플릭스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금지된 중국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VPN을 이용해 당국 모르게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이 연일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미나리, 스위트홈, 킹덤 등 해외 OTT 업계가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에 돈을 좀 넣어주니 연일 히트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너무나 한국적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컨텐츠에 전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쟁 대상인 해외 컨텐츠들은 천문학적 제작비가 쓰인 작품들이고 화려한 액션과 그래픽, 헐리우드 배우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탁월하고 참신한 스토리 전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는 크게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 글로 써진 소설, 그림으로 그려진 만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작비 관점에서만 본다면 소설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은 만화, 그 다음은 영화, 드라마일 것입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기 쉬운 순서는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순이겠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영상을 시청하거나 웹툰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설책을 읽거나 웹소설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영화와 드라마의 흥행 공식 중 하나는 웹툰에서 검증된 스토리를 영화화, 드라마화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제작에 돈이 많이 드는 만큼 실패 가능성을 줄여야 하는데 인기 많은 웹툰은 대중의 검증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박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웹툰 원작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작 웹툰이 무엇이냐고 찾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 드라마, 영화의 흥행 공식에는 웹툰들의 참신한 스토리가 가미되어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웹툰은 훌륭한 스토리가 가득한 보물창고 같은 곳으로 해외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우리나라 웹툰 기업들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 한창입니다. 만화와 웹툰 시장에 대해 알아보죠. 만화는 제작자 입장에서 드라마, 영화처럼 거액의 제작비가 필요하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 스토리 진행이 빠르며 특별한 노력 없이 술술 읽히기에 중독성이 강합니다. 만화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스토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화의 인터넷 버전인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창조된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 시장인데요. 인기 많은 웹툰은 대중에게 검증된 스토리라고 판단되어 2차 창작물인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만화 산업은 약 80억 달러 규모인데 음악 538억 달러, 게임 196억 달러, 영화 448억 달러에 비교했을 때 콘텐츠 산업 중 가장 작은 산업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되는 만화는 주로 출판 만화다 보니 성장률 자체도 미미하고 스마트폰으로 즐기기에도 가독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체된 시장이었죠.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새로운 만화 포맷입니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세로 스크롤 방식의 가독성 높은 콘텐츠입니다. 읽기가 쉬워지니 많은 사람들이 즐겨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6,4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기준 1조 원대로 성장했으며 매년 30% 이상씩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또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시장의 진출에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하죠. 특히 카카오는 내수 시장만 초토화시킨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웹툰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만화 시장의 강자는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1998년 이후 일본 문화 개방으로 일본 출판 만화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만화책의 90%가 일본 만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만화책을 보는 사람들은 점차 줄었고 동네 만화에 있던 만화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만화업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자 만화가들은 개인 홈페이지 위주로 창작 활동을 했고 아름아름 인기를 끌던 무료 인터넷 만화는 2003년 다음 2005년 네이버가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플랫폼을 갖추고 웹툰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양 포털은 점유율 경쟁의 일환으로 경쟁적으로 작가를 영입했고 콘텐츠의 양과 질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만화를 좋아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새 웹툰을 즐겨보기 시작합니다.
웹툰은 소설과 달리 번역도 쉽습니다. 그래서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시장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검증된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는데 일본 시장에서 이들의 웹툰 플랫폼은 1, 2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특히 카카오의 만화 플랫폼인 피코마는 일본 업계 1위가 되었고 3만 개의 작품 중 한국 웹툰은 1.3%에 불과하지만 전체 거래액 비중은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히 플랫폼 기능이 아닌 한국 웹툰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는 세계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해 다양한 스토리들을 검증된 작가들을 통해 웹툰화하는 방식으로의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은 그 자체보다 웹툰에서의 검증된 스토리로 2차 창작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습니다. 스위트홈, 승리호는 국산 웹툰 IP 기반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로 제작되어 글로벌 흥행을 거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텐센트 비디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등 이제는 TV 채널만큼 OTT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OTT는 그동안 오랜 영화들을 취향에 맞게 골라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재미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로부터 외주를 받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검증된 웹툰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의 흥행 공식입니다. 즉 웹툰은 검증된 스토리들이 가득 찬 보물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나 드라마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검증된 스토리인 웹툰 IP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스토리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는 만화 시장이 모바일과 만나 웹툰으로 재탄생했고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처럼 여러 웹툰 업체들은 웹툰 만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고 많은 만화가들이 지금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화가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정식 연재 작가의 연평균 수익은 3억 원이며 작가의 58%가 1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웹툰 작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는 20, 30대가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양대 포털이 아닌 웹툰 전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작가가 68%에 달한다고 하네요. 전체 만화가의 연평균 수입은 4,840만원이고 연재 작가의 30%가 5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스스로 창의성,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습관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주입식 교육 때문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해 왔지요. 그러면서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주입식 창의력 교육들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창의력의 산물인 웹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봐선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창의력을 억제한다는 소리가 별로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입식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억지로라도 공부했기에 온갖 지식들이 결합되어 깊이 있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 K 컨텐츠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길 기원해봅니다. 이상 더나은쌤이었습니다.